자, 오늘따라 뭐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는 체포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이 현장 상황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네, 오늘 이제 아침부터 좀 급박하게 긴박하게 상황이 좀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경찰과 공수처, 경호처가 3자 회동을 했고 지금 마친 상태이긴 하지만 네. 3자 회동을 했고 경찰과 공수처는 경호처에다가 평화적 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다. 답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회동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 상황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공조수사본부에서 공식적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예. 예. 오늘 08시경 비상계엄 특수단, 네. 공수처, 경호처 관계자가 만나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네. 공조부는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대한 경호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뭔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네요. 결렬됐네요.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또 정진석 비서실장이 네. 그 두 변이나 사표낸 비서실장 예. 직에 있는 게 맞는지 궁금한 정진석 비서실장이 예. 뭐 제3의 네, 장소 또 그다음에 뭐 방문조사 방문조사, 이런 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협상 아니었겠죠. 아하. 대략 생각을 해보면. 예. 근데 공조본에서 그 공수처와 공조본에서 노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 영장 집행을 평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해라. 네. 그 방안을 경호처에서 내놔라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오늘 하루 핑퐁이 오갈 것 같아요. 오늘도요? 예, 그 얘기는 뭐냐? 결국 오늘 집행할 것 같으니까 오늘 하루를 또 대충 수습하고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저쪽은 오대수예요. 오대수. 오늘 하루도 대충 수습하고 넘어간다. 예. 그래서 하루하루 시간을 끌자. 라고 하는 거라서 오늘 하루도 그렇군요. 대충 수습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꼼수가 아니겠는가. 물론 저는 그 혹시라도 뭐 협의안이 나오고 협의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렇지는 않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빌드업 과정이라면 공수처나 경찰이 네. 체포영장의 명분과 여론을 등에 업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라면 인정. 진짜로 그런데 저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나 방문 조사를 위한 거라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의 집행이지 네. 수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법원이 발급한 체포영장을 야 나 너 그 어디 제3의 장소에서 네네. 핸드폰 니들 놓고 들어오면 수사에 응해줄게 한 말씀 해드릴게 이걸 인정하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게 전례가 남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조건 피의자들. 아니 지금 이제 경찰 일선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해서 들어보면은 네. 정말 지금 그런데요. 지금 그러고 있대요. 사람들이 잡으러 가면은 아니 대통령 저러고 있는데 나는 왜 잡아가? 내란 속에 저러고 있는데? 이런 식의 그러니까요. 얘기를 한대요, 진짜. 내란 수계보다 예. 그러니까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있는 죄를 범한 자가 차가.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있는데 네. 어느 누가 아이고 저 그러네. 잡으러 오셨어요. 네. 아이고 제가 임의 출석할게요. 이런 얘기를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다들 예. 죄인이지만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람이지만 네. 말하자면 납득이 안 가는 거잖아요. 뭐 다 본인은 그럴 수 있겠죠. 본인은 그럴 수 본인은 있다는 뭐 거예요. 주장할 그럼, 수 있겠죠.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왜 네. 나한테만 그래? 사람이 그렇네. 이게 이제 못된 심정이긴 한데 사람들이 그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고 그러거든요. 예? 이거보다 배 아프고 이거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네. 사형 권력이 무기징역. 있으면. 이런 사람은 안 그 잡혀. 오늘 아침에 정진석 예. 비서실장이 방어권 이야기를 하더라고. 방어. 총과 칼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사람의 방어권은 도대체 뭘로 보장을 해줘야 됩니까? 그렇네요. 그게 말이 됩니까? 어디서 거기 감히 방어권이란 얘기를 써요? 방어권.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예. 하고 있는 것이지. 아니 방어권이란 말을 예. 어떻게 총칼로 야 총 써. 그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야 그럼 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방어권은 도대체 뭡니까? 칼 얘기도 나오고 이제 도끼 얘기도 나올 것 같아. 이제 칼 안 되면 도끼라도 들어라. 아니 제가 예. 엊그제 그 다른 방송 갔다가 박선원 의원 만났는데 네네. 박선원 의원 양복 안에 방검복 입고 계시더라고. 그래요? 예. 박선원 의원.
방탄복이세요? 그랬더니 네. 방검복입니다. 아, 그러니까 혹시라도- 많은 협박을 받고 있으시대요. 음. 문자폭 저도 뭐 문자 많이 받고 있는데 목숨 그러니까 걸고 하고 계시네. 예.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대통령이란 자는 대통령 한때 대통령이었던 자가 될 자는 네. 거기 숨어서 공무원들 뭐 어떻게 할 것 없이 다 자기 그 도구로 다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한 집안의 네. 가장이나 대한민국의 청년이나 국민으로 보는 게 아니라 칼을 든 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나를 위해서 네 인생을 다 망쳐도 너는 나를 지키고 있는 지켜야 되는 칼을 든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공적 마인드, 퍼블릭 마인드는 1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집단에게 네.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농단당하는 것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영장을 집행을 해야 된다.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네.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 저는 깜짝 놀랐어요. 6시 10분에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밤새 고민하셨나 봐. 아니면 어제 써놨다가 오늘 6시에 그 예약 발송하셨나? 아니면은 해 뜨기 전에 해 들어올 뜨면 거라고 들어올까 봐. 그렇게 오늘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디데이일 수 있으니까 오늘 진짜 오대수처럼 오늘 네. 하루 막자. 오늘 하루 대충 지금 수습하고 가려고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저는 뭐 오늘이라도 전격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라고 해야 한다고 보지만 네. 제가 이제 대략 예상을 했던 건 월요일이었거나 이번 주 월요일이었거나 어제. 아니면 예. 수목금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지금 공수처에 기동하는 방식을 보면 영장이 없으면 안 움직여요. 예.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 설은 박종준 네. 지난주에 얘기했을 때 네,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영장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해서 월요일 그래서요. 그때까지 맞아요. 이제 영장이 나올 거다. 그 다음에는 이제 월요일 날 영장 집행이 안 됐고 박종준이 본인 스스로 와서 백기투항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김성훈에 대한 영장이 언제 나올 음. 거냐 했을 때 김성훈 영장 청구를 어제 했다고 했나 그랬잖아요. 네. 그제 했다고 했나 월요일 날 했다고 했나 그랬어요. 예. 며칠 됐어요. 벌써 한 2, 3일. 월요일 날 이틀 했다고 했나 지났는데요.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또 이제 영장 나올 때 기다리겠구나. 그럼 영장 나오면 수목금이겠네. 네. 근데 그나마 김성훈 영장까지만 나와서 기동을 하면 좋겠는데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동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네. 이광우 경호본부장 그 입틀막 본부장 카이스트 네. 입틀막 본부장 가장 그 강경파 김성훈, 이광우, 김신 가족부장이라는 이 셋이 제일 강경파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뒤에서 총 들고 지금 경호처 직원들 을러매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광우 영장은 또 김성훈보다 조금 늦어요. 청구 시점이. 그렇죠. 뭐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 차이가 나니까. 예. 네. 이광우 영장까지 다 받고 움직이려나 그러면 수목금이다. 아유, 참 근데 너무 늦어져요. 너무 늦어지고 예. 있죠. 그런데 저는 이왕 늦은 거 네, 확실하게.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네. 단박에 이번에는 지체하지 말고 네. 한번 시작을 하면 기동을 시작을 하면 끝장을 봐야 된다. 끝장을 네. 봐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경찰들 얘기를 들어보면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도 가져오고 뭐 기저귀도 이제 준비하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키세스 앤드 하기스 그렇게 라임이 또 많네요. 뭐 지금 막 들어보니까 그런 라임이 지금 나올 정도로 우리 시민들도 현장을 키세스가 돼서 지키고 있고 네. 또 이 투입되는 베테랑 형사들은 이제 기저귀를 차서라도 화장실 안 가더라도 그 여기 지키면서 다 끌어내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압도적인 물리력으로 단박에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 지금 뭐 얘기는 칼 얘기까지 나온 건 정말 이제 미친 자들인데 칼 근데 얘기까지. 총이 안 되면 칼 이런 네,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발포와 관련해서는 경호처 내부에서도 쉽지 그거는- 않은 상황이구나. 라는 거는 이제 역으로 추정이 있겠네요. 가능한 거죠. 그건 합의가 안 됐다. 네. 총은 힘들 것이다. 예. 그러니까 칼. 예. 근데 사실 김건희 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김성훈 차장이 어제 이제 보도된 내용이나 알려진 걸 보면은 이 강아지 옷에 그 옷 오바로크 친 거. 경호처 막 오바로크. 그 쳐서 주고 그다음에 생일 때 벤츠 뭐 마이바흐 마이바흐 제가 차를 잘 몰라가지고 마이바흐 벤츠 그런 거 이건희 차. 비싼 차라면서요. 예, 벤츠보다 상위 레벨. 거기다가 근데 그거를 이제 벤츠가 마이바흐를 인수를 네. 했죠.
그렇군요. 그렇게 예, 되는군요. 어쨌든 예, 예. 그런 차까지 준비해 가지고 이 김건희 생일 축하해주고 뭐 이렇게 뒤에 트렁크 열면 뭐 풍선 나오고 아니, 그거 그거- 무슨 그 고백 이벤트 할 때 주로 프로포즈 할 때 그렇게 로코에서 나오는 고백 이벤트 딱 수준들이 그러니까 그걸 좋다고 하는 사람이나 예 뭐 노래방 기계도 준비하라. 장기차 휴가 중에 예. 장기자랑 한다고 오늘 아침에 윤건영 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예. 장기자랑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처를 음. 경호 뭐 현장 실무를 하는 부처에서 조금 한가한 부처로 옮겨서 장기자랑 준비하게 했다면서요. 꼼꼼해요. 이게 무슨 아니 그걸 준비하면서 예. 대한민국의 가장 뛰어난 조직력과 아 그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경호처 직원들이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요? 그렇네요. 이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공적 마인드는 일도 없어요. 그렇네요. 거기다가 하나 더 한 거고요. 저 역술인 행정관, 아 예. 역술인 행정관 이게 그래서 뭐 인사할 때도 보고 그걸로 이제 그 옛날에 그 재벌집에서 재벌가에서 역술인 갖다 놓은 거 인사했던 것처럼 아니 이건희 회장이 그 예. 저기 면접 볼 때 그러니까요. 나랑 그 뭐 관상이 좋냐, 나랑 사주가 맞냐 이거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도 지금 사람들이 비웃음을 사는데 대통령이 똑같은 이름이어서 건이 그 김건희 따라한 건가? 뭐 그랬을 그런 수도 생각 있겠네요. 드네요. 예. 예, 예. 이름 바꿔서 건이라고 이름 바꿨는데 아니 저는 정말 그것까지 똑같이 했냐? 네. 그 저기 저 북쪽에 기쁨 좀 뭐 이렇게 조롱하고 놀리고 폭로하고 이런 거 그만해야 되겠어. 아 그만해 진짜. 그 일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그것도 이제 경호처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게 그러니까 아마 지금 모르겠습니다. 현역에 있는 경호처 직원들도 그렇지만 경호처 경호관이었던 분들은 얼마나 또 자괴감,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분노스럽을까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요. 할것 같아요. 이건희가 아니라 이병철이었구나. 관상 받던 사람은.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건희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확인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삼성가에서 있었다는 그런 일이니까 삼성가에서 있었던 일 그걸 또 받아서 하고 있는 게 아니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정말 이 명태균한테 냅 충성할 정도니까 후보 시절부터 그거를 우리가 쭉 지켜보면서 이 윤석열 정권이란 이 정권이 정말 역술인 정권, 무속인 정권 그게 좀 이어져 왔고 그 다음에 이 사적으로 누구누구한테 의지해가면서 왔던 정권이다 예상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무속이 네. 그 뭐 이렇게 종교의 하나일 수 있다고 봐요. 그걸 뭐 무조건 저는 이렇게 낮잡아 보거나 하지 않는데요. 네. 근데 이제 무속 중에서도 소위 국태민안굿 뭐 이렇게 해서 큰 무당들이 있어요. 우리 그 큰 무당들 중에서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 동해안에서 1년에 한 번씩 국태민안굿해서 나라 전체에 복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구슬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네. 김건희의 무속은 대체로 많은 무속들이 그러한데 뭐냐면 개인의 영달, 네. 개인의 출세와 개인이 돈 버는 거 음. 그걸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면 뭐 이렇게 바늘에다가 침 찌르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네. 뭐 5군데 동시에 영산에서 같이 굿하고 그 굿값은 어디서 나왔을까? 한 번에 하면 몇 천만 원씩일 텐데 굿한 그러니까요. 건데 아마 5군데 정도 하면 최소한은 2억 정도는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5대 명산 막. 예, 5대 거기서 명산 했다는 하면 거 아닙니까? 최소 2억 이상이 들었을 텐데 그 네.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 예.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 이 사람들은 개인의 영달 말고는 네. 무속도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활용하는 거 말고는 나라 전체를 위해서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공적 마인드라고는 일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것은 네. 소위 무속 논란이 있었을 때 그 보수 기독교 원로 목사님이란 분들이 윤석열을 앞에 두고 이 안수기도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맞아요. 그 사진 기억나시죠? 예. 뭐 하자는 겁니까? 참. 기독교가 스스로 네. 고등 종교임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무속 신앙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걸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 제 친척들 중에서 가까운 아주 가까운 친인척 중에 목사님도 계시고 뭐 그런데 이게 그분들이 너무 자괴감을 가지세요. 네. 이래도 되는 건가? 이래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는 그런 무속에 지배받는 나라의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 있는 나라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북쪽의 도발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날 거야라고 해서 그것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에 하나였죠. 네. 근데 많은 부분 문재인 대통령을 거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그런 전쟁 위협에 의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많이 해소가 되고 오히려 그 지배 구조, 그 재벌 지배 구조가 자기들 총수들 그룹 총수들 네. 이익을 위해서 주가를 하방에서 관리하는 이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이 정권을 거치면서 남쪽에서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구나. 그러면 소위 그 로켓맨이 하나에서 로켓맨이 두 개인 그래서 로켓과 로켓이 동시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야, 중요한 부분이네 그것도. 그런 나라가 예, 됐어요. 예, 그런 나라가.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원적 타격을 해서라도 전쟁을 일으켜서 정권을 연장시키고 한 방에 다 판을 바꾸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참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었고 그런 사람이 지금 이 관저에 숨어 있다.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숨어 있다. 그리고 정말 어제도 개 산책시키는 모습을 저희가 봤지만은 왔다 갔다 하고. 그는 걔는 산책시키면서 경호처 직원들은 뭡니까? 칼 쏴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내 위주, 나를 지키고 내 건강과 내 재산과 이걸 지키기 위한 거기에 다 소모품을 쓰고 있는 이게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었다. 이걸 다시 한번 저희가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경찰 버스들 이 초등학교 앞에 좀 서 있긴 한데 예전에 우리가 1차 영장 집행 때 봤던 그 압도적인 그러니까 경찰 버스 수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어요. 네. 당장은 영장 집행이 아직은 있을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도 경찰 버스가 쭉 서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닌데 자, 여기는 지금 현장 상황. 현장 상황입니다. 상황. 현재 상황이고요. 여기가 이제 이 공관촌 관저 올라가는 그 첫 입구죠. 보시면 대형 버스가 가로로 가로막고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 노란색 차단막이 있어요. 그게 내려가면은 차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럼 저 버스는 그냥 자동문처럼 문이 두 개네. 문이 두 개입니다. 개예요. 그리고 문과 문 사이에 오르락 맞아요. 내리락 차단. 네, 차단막. 차단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이 하나 또 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벽이 이미 다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데 저걸 뚫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 일단은 저거 뚫는 거 별거 없어요. 뭐 별거 아니에요.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저희들이 2008년 촛불인가요? 네. 광우병 촛불 그때는 시민들이 경찰 버스를 밭줄로 묶어서 쓰러뜨리기도 했죠. 네, 명박산성 생각이 납니다. 해봤어요. 근데 뭐 경찰이 하면 시민들이 그렇게 시민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경찰이 그걸 왜 못합니까? 그래요. 자, 경찰이 언제 들어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 보이는 상황이고 오늘도 이제 3차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일선 형사 광수대 마수대 다 불렀다면서요. 다 불러가지고 이제 해서 1,000명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는 건데 오늘 3차 회의가 마무리되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여건은 마련되고 공수처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경호처에서 답이 계속 없다 그러면 이건 그러면 며칠 언제까지? 일주일 기다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당장 오늘 이제 오전까지 답을 줘라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더 끄는 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지금 10시 27분 오늘도 이제 오전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자 우리 의원님 오늘 또 사실은 14일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첫 기일이 있는 날 아닌가 변론이 있는 날 아니겠습니까? 지금 10시 좀 넘었으니까 10시에 우선 그러니까 첫 기일은 그 오후에 아마 열릴 거고요. 오전에는 재판관 전원 회의를 지금 열고 있을 겁니다. 그 재판관 전원 회의에서 안건은 소위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이의 신청, 기피 신청이죠. 기피 신청에 대해서 기피 사유가 있는가를 하는 건데 기피 사유 없어요. 절차를 근데 다 밟는 겁니다. 절차적 하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 탄핵 심판에 대응하는 윤석열 쪽의 대응 기조는 1번 늦춘다. 2번 탄핵 심판이 파면 결정이 나도 사기 탄핵이라고 할 만한 빌드업을 한다. 이 두 가지예요. 진지하게 변론하지 않아요. 아직 변론 요지서를 내지도 않았어요. 변론 요지서도 안 내고
기피 신청서, 이의 신청서 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만 한 4개 냈어요 어제. 어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서 맞아요. 하나 냈고 그다음에 또 뭐 냈냐 하면 네. 뭐 증거 체부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 이거는 경찰 수사 기록 경찰 검찰 수사 기록을 그 국회가 받아서 대법 그저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해줬단 말이에요. 헌법재판소에서 야 그 기록 좀 그러면은 그 국회에다가 보내줘라고 허락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 신청서. 왜 변론 준비기일 더 안 하고 이제야 변론 개시하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서두르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변론 개시일까지 노무현 박근혜, 윤석열 중에서 여기가 제일 늦습니다. 31일 만에 31일. 예, 변론 개시하기 그렇더라고요. 때문에 예. 막 빠르다 했는데 보니까 세어 보니까 제일 늦어요. 제일 늦어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 때가 예. 노무현 대통령 때가 제일 빨랐고 그 다음에 박근혜 거기도 20일 조금 넘은 맞아요. 시점에서 변론 개시했어요. 31일이에요. 근데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 신청서 냈고요. 그다음에 변론기를 일괄 지정, 변론기를 닷새를 일괄 지정을 5회차를 일괄 지정을 했잖아. 이거에 대한 이의 신청인데요. 다 기각될 겁니다. 박근혜도 이런 식으로 하다가 다 기각됐어요. 하나도 안 맞아. 그러니까 권성동한테 물어보고 하라고 제발. 그때 어떤 권성동이 일이 앞장서서 이런 거 다 물리치면서 예. 앞으로 쭉쭉 나가서 박근혜 탄핵까지 했잖아요. 그때 참 유능한 모습을 보였던 제 기억이 있는데. 권성동. 그러니까 권적권. 2017년에 권성동이요 돌아오라. 네. 자, 뭐 돌아올 기미가 좀 안 보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윤석열 쪽 대리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다 이제 그냥 뭐 다 기각이 되고 끝날 것이다, 정리가 될 다 것이다. 기각될 거고 정리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에 첫 이 변론이 시작이 되는데 윤석열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바로 끝나겠죠. 10분 15분이면 끝날 거고요. 30분 안쪽에 끝날 거고요. 근데 예. 16일 날 바로 기일이 바로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화목 이렇게 하기로 네. 아예 결정을 하신 건데 근데 그때 기일을 14일 16일 연달아 처음에 공개적인 변론 준비 기일에서는 네. 14일 16일만 잡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다음에 3일을 이제 화목 이렇게 잡겠다 한 다음에 네. 화목에 따라서 나머지 5차까지. 5차까지를 쭉 잡았단 말이에요. 2월 4일인가까지. 예. 근데 그때 16일로 바로 잡는 이유에 대해서 이미선 재판관이 설명을 했어요. 14일 날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6일 날 잡는다. 그러면 14일 날 안 나오면 16일부터 오늘은 안 나왔네요. 그럼 네. 다음 기일부터는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뭐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 진행합니다. 심리 진행합니다. 네. 라는 것까지는 오늘 공지하지 않을까. 아. 현재는 다 알고 있다. 윤석열 안 나올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때도 한번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노하우가 있죠. 그러니까 벌써 예. 세 번째야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어쩌다가. 그래서 이걸 피할 수가 없고 아무리 어제 보니까 대리인 쪽에서 윤석열 대리인 쪽에서 6번이나 입장을 냈나 막 하루에 여러 가지 입장을 하루에 계속- 6번 냈어요. 하루에 6번 냈어요. 한 번은 막 세게 불법이다 막 네. 이랬다가 아우 봐주세요. 체포만 안 하게 해주세요라고 했다가 네.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합니다. 쫄았다는 거예요. 쫄았다. 쫄. 윤석열 쫄. 다 같이 쫄이야. 오늘 아침에 6시 네. 10분에 입장문 내는 정진석도 쫄. 다 지금 이 쫄아 있는 상황이다. 쫄아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못 피하겠구나. 이제는 못 버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또 경호처 내부도 그렇죠. 분열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경호처 내부도 네. 사실은 선무 방송을 뭐 이렇게 사실은 바깥에서 영화에서 보면 네. 마이크 잡고 그 농성하는 곳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런 효과를 그쪽에서 유튜브 다 본다는 거 아니에요. 방송도 보고 경호처 직원들도. 그렇죠. 지금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건지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왜 댓글에 그 게시판에 네. 게시판에 처음에 이거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특공방 된다. 막으면 안 된다라고 네. 하는 3페이지짜리 글을 올렸는데 올렸죠. 당사자에게 얘기했더니 어. 그대로 두고 어. 그다음에 부서장. 부서장한테 얘기했더니 또 그대로 두고. 두고 그래서 게시판 관리자한테 네. 그 내리라고 했다가 다시 회복이 됐는데 그 이유를 오늘 그 유사명 총경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법무관이 올린 거래요. 법무관이 그 자기 업무로 올린 거예요. 아하. 개인 의견이나 예. 개인이 무슨 뭐 이렇게 누구를 비난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법무관으로서 법적 검토를 해보니까 이렇다. 알고 있어야 된다 니네. 그러니까 업무상 올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네요. 함부로 내릴 수가 내릴 없던 거죠. 개인이 막 올려서 그러면은 이거 뭐 이게 문제가 있다 하면서 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차장 그렇죠. 입장에서는 예. 복구된 이유가 법무관. 법무관이. 그러니까 법무관이 법적 검토 경호처 내부의 그렇네요. 법무관이 법적 검토도
아 이거 막으면 특공방이야. 큰일 나. 큰일 나. 그다음에 어제 MBC에서는 또 예. 그 경호처 직원 가족의 편지가 세 아내가. 페이지짜리가 올라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걸 그런 이제 경호처 직원들의 고통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고 인간적 네. 고뇌와 자기 직무 사이에서 어렵게 안간힘을 쓰면서 버티고 있는데 맞아요. 솔로몬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솔로몬 재판에서의 그 친엄마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최소한의 공적 마인드가 있어야죠.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 정말 큰일 냈지 이미. 큰일 냈고 지금 더 큰일 낼까봐 걱정인데 어제 그 경호처 가족의 그 글을 보면은 윤석열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진짜 책임지는 모습 좀 보여라. 저는 그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아니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이고 법적 정치적 책임 다 진다면서 그럼 책임 좀 져라. 그 얘기가 이제 녹아 있거든요, 사실. 네, 그럼요. 야, 그럼요. 어떻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수사 받으러 가야죠. 네. 체포영장 집행할 수 있게 협조하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정말 그냥 예. 정상적 범죄에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음. 술 먹는 주량까지. 주량까지. 그 아사히 신문에 나온 거 소맥, 보면 소맥 20잔. 소맥 그 맥주잔으로 꽉 콸콸 채워서. 꽉 채워서 꽉 채워서. 20잔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40잔에서 50잔이에요. 그렇죠. 일반인들이 우리 마시는 거 일반인은 생각하면 반만 얘기해서 먹으니까. 반에서 먹잖아요. 아, 그 그렇네. 40잔에서 50잔이에요. 그것도 소주 양도 절반이라며 컵에. 미친 거지. 정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이제 대통령 돼서 그렇게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뭐 같이 앉아서 그렇게 먹는다는 그러니까 거 우리 아니에요. 이제 국정이 그러면 어떻게 됐겠느냐. 음주운전이지. 아, 국정 음주운전, 예, 취중 음주운전에다가 역술운전. 역술운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취중 음주운전, 취중운전, 역술운전. 그러니까 국정이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제대로 출근할 리가 있겠습니까? 예? 그냥 그러니까 빈차 출근하지. 빈차 출근하고 야, 정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정상인 게 없네요, 진짜. 지금 이 시점에 막바지에 온 이 시점에서도 끝까지 버티기 하고 있는 이 모습, 이 큰일 난다. 이 경호처 직원들이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은 경찰이 체포 작전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정말 막 총 이게 들고 아니면은 스크럼 팔짱 끼고 가만히 있을 직원들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럼요. 그렇죠. 일단 형식적으로 그쪽에서도 네. 뭐 압도적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서 있다가 끌려 나오고 끌려 나오게 그런 상황이 예. 될 그리고 거다. 아 진짜 이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지금 벌써 몇 주째 하고 있는. 트루먼 쇼에 제가 이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그러니까. 상황 이제 한남동 현장을 예. 보면서 답답합니다. 아, 답답하고 저희 아마 제일 답답한 분들은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일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매일 출근을 또 오마이TV로 하시고 퇴근도 오마이TV 하시는 분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내란성 이 질병을 앓으면서도 이 오마이TV에 함께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그러니까 참 이게 대단하십니다.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예. 그래서 내란 극복 지원금 30만 원씩 어제 주자라는 봤습니다. 안을 냈어요. 예. 일요일 날 김선민 대표가 전격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 음. 내란 극복 지원금을 포함을 해가지고 네. 추경을 하자라는 거죠. 추경은, 네. 지난 그 연말에 감액만 했잖아요. 맞아요. 감액하고 원래 감액한 만큼 네. 그 예산을 국회에서 요구하는 게 증액을 네, 하게 돼 네, 있는데 그걸 못 하고 그냥 감액만 하고 지나갔단 말이죠. 음.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내란이 발생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내란이 네. 단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음. 국회가 집행 권한이 없어요. 모든 집행의 그 윗대가리에는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제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상을 찾는 기관들 최근에 경찰이나 군이 정상적인 행태들을 보이잖아요. 네. 경호처에서 더 이상 군 그 경호에 이번에 영장 집행 저지하는데 동원하지 말라. 경찰도 그렇고 다 빠졌잖아요. 102, 맞아요. 202 다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란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니까 조지호 청장, 김봉식 서울청장이 구속되니까 정상을 찾아요. 이 기관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있는 건 맞아요. 네. 친위 쿠데타를 그 진압하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제 지표들을 쭉 보면 내란의 지속을 전제하지 않고 작년에 그 예산을 네. 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경제 전망도 예, 예. 그랬고, 예. 근데 경제 전망이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고
작년 연말에 제주도 분들 제주도에서 저도 외가가 제주라서 잘 아는데 여행객이 뚝뚝 떨어진 겁니다. 아니 지금 마음 편히 제주도 여행 가기가 쉽냐고. 제주도 아니라 집에서 1시간 2시간 네. 멀어지는 아유, 것도 어디 못 가요. 불안해요. 어디 못 가고 어딜 가더라도 어딜 그래서 핸드폰 어딜 들고 가더라도 있는 거지. 이거예요. 바로 누워서 이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 그러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연말 연초에 있었던 송년회, 신년회 맞아요. 대부분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더라도 조용히 1차만 하고 그냥 조용히 헤어지거나 얼굴은 그래도 봐야지 하고 간단하게 만나서 그렇게 네. 하지. 신년 분위기 지금 뭐 신년이 됐는지 저도 감이 없어요. 그냥 내란의 연장이에요. 그냥 내란 며칠 차예요. 맞아요. 그러고 보니 오마이 TV도 저희 뭐 송년회, 신년회 하나도 안 했네요. 다 못했어요. 원래 저희들 부서도. 의장님이랑 만찬, 조국혁신당 의장님이랑 만찬 약속도 있었는데 연기했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뭐 어떻게 할 수가 할 없어요. 수가 없어요. 예. 예. 조국혁신당도 송년회, 신년회 다 연기했어요. 다들 뭐가 마찬가지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죽거든요. 정말로 맞아요. 정말로 힘들어요. 너무 정말로 힘듭니다. 정말로 힘든데 그러는 가운데서 그 제주항공 참사 있었죠. 제가 정말 마음 아팠던 건 지난주에 저희 당직자의 친인척 중에도 그 희생자가 계세요. 그래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지는 못하고 이제 조기를 보내드렸는데 광주에 81분이 광주에 주소지를 가진 분이 81분. 그다음에 실제 주소지는 없지만 실제 광주에서 거주했던 분이 85분이에요. 강기정 시장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확인을 했는데 거의 비슷한 시점에서 시신을 이게 넘겨받아서 예. 비슷한 시점에서 다 예. 장례를 치렀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광주 시내는 전체가 초상집이고요. 아.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네요. 심지어는 예. 조화가 동이 나서 조화를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휴. 이러다 보니까 예. 내란 극복 민생 회복을 위한 내란 극복 지원금이 필요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도 네. 민주당에서도 작년에 25만 원, 그다음에 골목 상품권 예, 이런 거 올렸다가 전부 다 또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예. 저는 지금 추경이 필요하고 대략 조국혁신당에서는 30조 원 정도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30조 원. 예, 네. 필요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경제 성장률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지금 지출을 해줄 수 있는 데가 정부밖에 없어요. 다들 지금 빚밖에 없잖아요. 예. 가게나 가게가 예. 지금 너무 힘들어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30조 원 정도 추경을 해서 민생 회복, 내란 극복을 위한 지원금 국민들에게 좀 드리고 그렇네요. 좀 시급하게 정부 지출들을 좀 늘려야 네. 국민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음, 마음도 불안하고 맞아요. 주머니는 비고 너무 힘듭니다, 사실. 이제 꼭 필요해 보이네요. 그래서 이거 민주당과도 이제 논의를 바로 또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네, 야당 그렇습니다. 차원에서. 저는 이게 예. 뭐 지급의 대상, 지급의 액수, 지급의 시기, 지급의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데 네. 저희들로서는 먼저 던졌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오히려 조금 뭐 여러모로 정무적 고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럴 때 이제 뭐 조국혁신당이 먼저 던지고 협의를 좀 국회에서 진지하게 시작을 해보자라는 네. 취지거든요. 아. 저는 우리 국민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셔가지고 네. 마음의 치료는 체포로, 음. 빈주머니는 내란 극복 지원금으로 일부라도. 네. 자, 뭐 당장 이제 또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 설 연휴도 지금 연휴 분위기 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체포와 이 내란 회복 지원금까지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마음과 또 주머니 사정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마이 TV를 보면은 한남동 관저에 아마 경호처 직원들로 보이는데 두 사람이 지금 오늘은 걷고 있어요. 가방은 안 가방 메고 있는 인원이 아직 이제 오마이 TV 포착은 되지 않았는데 제가 보니까 오전쯤에 좀 돌더라고요. 도는 사람이 어제는 제가 봤는데 네네.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고 경호처 직원들 제가 보니까 오늘따라 경호처 직원들의 발걸음이 좀 무거워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체포 집행이 이제 정말 초읽기에 들어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테니까 네. 마음의 걱정이 크고 근심이 많이 쌓여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근데 어제 보니까 네. 이
인권위를 갔다 오셨더라고요. 의원님. 인권위원회 가서 인권위에 난리 났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예, 어제 1시 50분경에 인권위원회 예. 앞에서 1시 한 50분경에 음. 인권위원회 도착을 해서 어제 인권위에 나온 게 6시가 좀 넘어서 나왔어요. 4시간 넘게 인권위원회에 네. 있었는데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인권위에 인권위원회에서 예.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이 5명의 인권위원들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란 안건을 발의를 해서 네. 어제 오후 3시에 있는 전원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루려고 했어요. 안건이 상정이 됐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정말 내용이 한심한데요. 네. 뭐냐면 예. 첫 번째 제일 큰 거는 이제 순서가 아니라 제일 크고 중요성의 순서로 충격적인 얘기를 상황. 하자면 윤석열 방어권을 보장하라. 윤석열 체포영장 정진석이 하지 마라. 똑같은 얘기 하네요. 한 팀이에요? 뭐예요? 한 팀이에요. 한덕수 탄핵을 취소하라. 그다음에 탄핵을 이제 함부로 하지 마라. 예. 이런 건이에요. 왜요? 그러면서 이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철회해라. 네. 그래서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복귀해야 된다. 이런 건입니다. 아니 이걸 왜 인권위에서 이거를 다루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있나요? 그냥 사실은 이거는 예. 잔파도인데 큰 조류는 이미 큰 해일은 탄핵으로 가고 있고 파면으로 가고 있고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잔바리들이 죄송합니다만 예. 잔바리들이 이게 막 자기 나도 이거 하고 있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방어권 얘기를 아까도 했습니다만은 총 들고 칼 들고 체포를 막고 있는 자의 그러니까요. 방어권이 뭘 더 보장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인권 유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거 그래서 봐야 되는 지금 거 아니에요, 지금?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교선 상임위원이라고 이분이 어. 그 국민들의 그 계엄령 불법적인 예. 계엄령 선포로 인한 국민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네. 이거 더 이상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네. 결의안 내지는 권고안을 예. 내야 된다 인권위원회에서 해서 올렸는데 그거는 제대로 상정이 안 됐어요. 그 안은 그 안은 안 되고. 상정이 안 됐고 예. 여기서는 뭐 한덕수 탄핵 철회해라 뭐 이런 들들 하는데 법리상으로 얘기를 하면요 이런 겁니다. 탄핵은요 개인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관과 기관이 아니라 국회하고 국무총리 대통령 간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렇죠. 예. 거기에는 개인의 인권이라는 게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그죠,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예, 기관과 기관의 예. 충돌이에요. 기관과 기관이 징계 절차를 하는 거예요. 인권이 아니 인권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권은 국민에게 있는 사람에게 있는 기본적인 권한 권리란 말이에요. 네. 근데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할 범위가 아니에요. 예. 관할 범위가 아닌 것에 대해서 오지랖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권위원회 가서 제가 참 더 화가 났던 거는 네. 인권위 진입하는데 소위 그 극우 유튜버들과 극우 인사들이 와서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그 예. 의원들이 기자회견하는데 옆에서 계속 마이크로 떠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발상은 뭐냐면 자 당신도 얘기해봐라 나도 얘기해보자 하고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니들이 떠드는 걸 내가 소음을 일으켜서 제압하겠어라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이랑 똑같아진다 하는 겁니다. 니들이 떠들어? 이견을 못 견디는 거지. 이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네요. 톨레랑스라고 해서 우리가 관용이라고 흔히 얘기하지만 네. 사실은 관용은 뭐 좀 우월한 사람이 봐주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저는 차이의 인정이라고 보통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차이를 인정하는 게 톨레랑스입니다. 근데 톨레랑스의 한계가 있어요. 앵톨레랑스라고 하죠.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톨레랑스를 보여주면 안 돼요. 거기는 진압의 대상입니다. 네. 배제의 대상이에요. 톨레랑스의 나라 프랑스에서는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의 목을 쳤고요. 나치 부역자들 수천 명을 처형하고 네. 부역자들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처벌했어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요즘은 예. 저희 국회의원들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다른 당 의원들과 상의하고 국회 그 행정부를 견제해서 예. 좋은 정책을 합의하에 만들어라. 음. 즉 말로 싸워라. 그렇죠. 라고 한 네. 거예요. 예. 근데 총으로 죽이겠다고 들어온 사람들하고 우리는 계속 말로 싸울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런 생각 나는- 하게 되죠. 예. 정말 저한테 스스로에게 도전받고 있어요. 너무 보기가 힘들어요. 국민들은 저한테 말로 싸우라고 월급을 줬는데 저쪽에. 저쪽에선 총 들고 와서 총뿌리를 겨눴어. 예. 그런데도 이제 말로 싸워야 되는 이 말로 현실. 싸워야 되는 현실이죠. 그러니까 되게 힘듭니다. 그렇겠네요. 아 국회의원도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음. 소위 요새 무슨 뭐 지식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네. 계엄령은 잘못됐지. 하지만 야당도 그렇게 밀어붙여서 가는 건 잘못이지. 정치가 실종됐잖아라고 얘기를 한 분들에게 네. 한쪽에선 총을 들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항하는 우리의 정치는 어때야 되는 겁니까? 라고 저 되묻고 싶어요. 저 이건 인간적인 고통, 예, 고뇌입니다. 예. 저도 민주주의는 말로 싸우는 거야. 맞죠? 근데 총으로 안 되면 칼 들어라고 하는 사람과 말로는 어디까지 토론하고 싸울 수 있을까? 이거보다 더 천천히 더 숙고해서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신중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네. 더 빠르게 더 신속하게 그래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총 들고 저러면 총부터 뺏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모습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면서 지켜봐야 되느냐.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도 그렇고 빠르게 신속하게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인데 그야말로 이제 말로 싸우는 말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그 민주주의를 우리가 목도하는 길일 테인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인권도 이렇게 인권위원회에서도 참 이렇게 되고 거기서도 이제 수적 우위를 가지고 네. 이제 막 밀어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 개인적으로 이제 김용원 상임위원은 정말 말이 안 통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냥 막말을 막 해요. 어제도 예, 그랬어요. 어제도 예. 거의 이제 가로막고 있어서 저도 회의장에 저는 이제 혹시라도 절차상에 뭔가를 문제 삼을까봐 일부러 전원위원회에 방청 신청서를 팩스로 보내고 허락을 받고 전원위원회에 참석할 수가 있었어요. 네. 회의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 기자회견하고 나서 그리고 안창호 위원장하고도 만났고 만나서 한참 이야기를 했고 근데 김용원 의원이 들어가다가 인권위 직원들 그다음에 인권 활동가들이 이런 회의 해서는 안 된다라고 네, 막았거든요. 예. 그러다가 그게 1시간이 지나니까 아니 안창호 위원장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좀 해결을 하셔야 되지 않냐. 상황이 이러한데 오늘 회의를 어떻게 하실 거냐를 이제 물어보고 상의를 하기 위해서 1시간 정도 있다가 4시경에 나왔어요. 네. 회의장에 나와서 안창호 위원장을 보러 고민정 의원하고 서미화 의원하고 저하고 가려고 하는데 네. 저를 막아서는 거예요. 누가요? 김용원 의원이 오. 지금 안창호 위원장 만나서 네.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좀 물어보- 여쭤보러 가야 예. 된다. 근데 길을 막고 몸으로 딱 막고 아. 안 비켜요. 그래서 지금 길 막으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길 막는 겁니다. 아니 왜 저의 막아? 일반적 행동의 자유 그 양반도 이제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냥 어쨌든 법률가 출신이니까 예. 일반적 행동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무슨 무슨 권한으로 예. 막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다 회의장 못 들어가게 하니까 나도 막는 거지. 그래서 그럼 그쪽 가서 얘기하세요. 국회의원이 안창호 위원장 소관상임위원회 국회의원이 안창호 소관상임위원회 기관장을 만나러 가는데 길을 예. 막는다는 게 이게 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랬더니 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억지 부리지 마세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그랬더니 당신들이 왜 인권위원회에 왔어? 뭐 말도 짧고요. 아니 국가 하는 겁니까, 운영위원회 국회 예? 운영위원회 야. 소관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자기 소관상임위원회 피감기관 소관상임위원회 기관에 오는 거를 당신이 왜 오라가라 얘기를 하냐. 국민의 대표들이 가서 이제 있는 곳인데 네. 국민들이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길을 막더라니까요. 길을 막는 겁니까?
했더니 길을 막는 겁니다. 이 양반이 왜 검찰 그만뒀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예. 이 양반이 이거는 그냥 팩트니까 네. 팩트니까 변태 영업을 하는 술집에 가서 술을 먹다 경찰한테 체포됐어요. 체포되는데 네. 폭행을 합니다. 경찰을 폭행했죠. 경찰을 폭행을 했어요. 예. 경찰을 폭행을 했는데 오히려 그 경찰을 검사잖아요. 예. 구속 기소했어요. 그래서 징계 받아서 옷 벗었어요. 진짜 이 그런 분이 대한민국 인권위원이고 예.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극복 대책 권고안을 쓰신 분이에요. 이거. 그래서 17페이지짜리. 윤석열 방어권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계엄 선포와 관련된 예. 범죄 수사에 있어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기초한 불구속 수사를 할 것과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뭔 소리야? 체포 구속영장 이미 발부가 됐어. 아니 그러면은 이게 그럼 앞으로 이렇게 인권위에다가 진정하는 모든 피의자들 다 그러면 방어권 보장하라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할 겁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인권위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럼 계속 또 연대 한대요. 이거 계속 한대요. 근데 인권위에서 어떻게 할 건지 원래 예. 격주로 이게 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가 열립니다. 매주 어제 월요일이었잖아요. 오늘 네. 화요일 맞죠? 예. 내란의 밤이 길다 보니까 요일도 헷갈리네. 그리고 그러면 2주 뒤 뒤에. 월요일 날 회의를 해야 되는데 2주 뒤 월요일이 임시 공휴일이에요. 27일. 27일.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언젠가는 하는데 네. 그것도 참 웃겨. 예. 그 내부에서 지금 경찰을 투입해서 앞에 전원위원회를 맡고 있는 인권 활동가들과 직원들을 다 드러내자라고 하는 강경 의견을 낸 분과 네. 다음 주에 회의를 할 때 미리 경찰 경비 권력을 해서 못 들어오게. 하자라는 의견이 엇갈렸다고 해요. 예.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날짜를 비공개하고 자기들끼리 간담을 하고 끝났어요.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이건 날짜 비공개할 수 없거든요. 날짜는 공개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야 방청 신청을 받지. 그렇네요. 회의를 열어놓고 비공개 결정을 해야 돼요. 비공개 결정을 하더라도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날짜를 비공개했어. 다음 주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하겠지. 그럼 우린 또 갈 겁니다. 네. 또 갈 거예요. 또 갈 간다. 거고. 야. 그다음에 그런 진정도 올려보려고요. 네. 그 고민정 의원이랑 상의를 했는데 야 이거 국민들이 받은 인권 침해 그리고 인권 침해 받은 사람 당사자가 또 누구냐? 네. 사실은 국회의원들이에요. 190명이 계엄군의 총칼을 네. 본회의장 문 하나 사이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많은 인권 침해를 그 체포 구속될 뻔했잖아. 맞아요. B1 벙커 뭐 백령도 예, 그다음에 예, 예. 동부구치소 이쪽으로 분산 수용될 뻔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인권 침해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문서를 그렇죠. 보면은요 예. 굉장히 다 거짓말도 많고요 내란을 선동하는 듯한 문구도 많아요. 예. 이거를 안건을 철회하지 않으면 예. 이거를 그 비공개라고 있지만 사실상 전부 다 이 그 전파 가능성 이론에 따르면 이거를 본 사람들이 전부 다 알게 되거든요. 뭐 이분들도 내란 선동에 준하는 그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겠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고민정 의원하고 예. 있습니다. 참 이 내란의 밤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지지하고 뭐 사기 탄핵이니 이런 얘기가 뭐 계속해서 그거 거기는 이제 유튜브나 사기 탄핵론으로 예. 다음 조기 대선 조기 대선을 끌고 가고 예, 한번 돌파해 보자. 안 그러면은 20-30%도 어려우니까 사기 탄핵 해가지고 모아보자. 지금 뭐 전광훈 표를 가지고 예. 대선을 치러보자 이런 거죠. 모아보자 하고 있고 근데 인권위조차 지금 내란 속의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 열심히 열일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분들 이름을 이제 하나씩 불러드려야 돼요. 예. 김용원 아까 그랬던 분이고 네. 한석훈 이름이 안 알려져 있지 이분도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국회에서 원래 비상임위원이었다가 상임위원 올라가는 표결이 있었는데 네. 부결된 분입니다. 부결됐어요. 예, 성균관대 로스쿨 전 교수 출신이고 검사 출신이에요. 이분도 검사 출신이고 김종민 이분은 스님이에요. 네. 봉원사 주지 스님인데 이분은 나 잘 모르고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제 전원위원회 출석을 안 했어요. 그래요. 그다음에 이한별 이분은 탈북민입니다.
예, 여성이시고요. 네. 강정혜 예. 이분은 시립대 로스쿨 교수예요. 음. 시립대 로스쿨 교수인데 예. 지금 강정혜, 김종민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강정혜 교수 현 교수에 대해서는 재학생들과 네. 로스쿨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인권위원 사퇴하라고 하는 아. 성명을 냈어요. 그러니까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또? 받아들입니까? 내란숙의 피의자의 인권을 얘기하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김용원 예. 검사, 한석훈 검사 출신, 강정혜 그 교수. 법률가 예, 5명 중에 법률가. 5명이 발의했는데 3명이 법률가래요. 법률가인데. 이분들이 법리를 구사하거나 하는 걸 보면 예. 이러면 안 돼. 이러니까 진짜 법률가들이 욕 먹어요. 욕 먹어 쌉니다. 뭐 법률가들 뭐 지금 보면은 사실 국민의힘의 법률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 민심과 정말 역행하고 민심과 따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 내란 특검법에 반대하면서 내란 특검 자기들 만든다는 게 6시간만 그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내란 6시간 특검. 참. 최소 6개월 이상 내란을 모의하고 준비하고 했다는 게 너무 뻔히 다 드러나 있는데 6시간 특검이 뭐예요? 6시간 특검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 근데 심지어는 그 6시간 특검도 어제 네. 그 당론 채택을 못했어요. 맞아요. 못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특검 자체를 네. 보충성 원칙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지금 다 수사하고 있는데 예. 그 수사가 다 끝난 다음에 모자라면 해야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나 싶은데 네. 자 지금 공수처에서 할 거냐 검찰에서 할 거냐 아니면 경찰에서 할 거냐를 가지고 수사기관 간에 뭐 수사기관이 서로 난립해서 나는 출석 못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야? 윤석열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로 묶어주겠다고. 예. 윤석열 편히 봐줄게. 한 군데서만 나와서 수사 받아. 특검 나오세요. 그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 돌이켜 보면 윤석열의 말이 다 지금 너무 공허해요. 그냥 진짜 그 상황은 모면해 보려고 오대수. 얘기하고 진짜 뒤집고 거짓말하고 나오겠다가 또 안 나오고. 거짓말이에요. 저 탄핵 심판 결정돼도 네.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아. 사기 탄핵이라고 하면서 대선 치를 겁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정말 그야말로 밤잠 못 주무시고 거리에 나와서 또 휴대폰을 들고 지키고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공수처의 얘기가 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3자 회동 이거 체포영장 집행 계획에 영향을 안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지. 있네요. 공수처도 눈치가 있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오늘도 혼났을 거야 국민들한테.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공수처가 입장을 좀 밝히고 있고 우리 쌍뜨님께서 슈퍼챗 주시면서 의원님 인권위에서 수요 집회도 못하게 합니다. 소녀상 철창에 가두고요. 이렇게. 맞아요. 인권위원회에서 예. 집회는 그 선착순 그대로 해야지라고 하면서 혐오 선동하는 집회를 보호하는 그러니까요. 결정을 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선착순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군대입니까? 뺑뺑이 돌려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 상대방 쪽에서 네. 그 억울하면 니들이 먼저 신고해라고 하는 조롱성 피켓을 들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혐오 발언하고 있는 거를 인권위원회에서 야 뺑뺑이야 선착순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인권이 이것도 뭐 전면적인 개편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실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인권위원회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 2001년에 네. 출범을 했어요. 정말 어렵게 출범했습니다. 음. 인권위 출범할 때 어제도 제가 인권위 직원분들과 그런 얘기를 했는데 2000년 겨울에요. 지금 인권위 바로 건너편 인권위 건너편 명동성당입니다. 네. 인권위 건너편 조금 올라가면 명동성당 이렇게 보여요. 인권위원회에서 예전에는 시청에 인권위원회가 있다가 저쪽으로 옮겨가고 나라키움 빌딩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그 이태원 참사 특조위도 그 빌딩에 그렇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명동성당이 저 건너편에 저기가 명동성당이지. 근데 2000년 겨울에 명동성당에서 인권활동가들 단식 농성했어요. 인권위원회 만들자고. 그때 정말 어제처럼 쌀락눈이 내렸어요. 그렇군요. 그때 제가 방문을 했었거든요. 네. 쌀락눈이 싸락싸락 진짜 내리는데 어깨 위에 그 쌓이는 쌀락눈 속에서 단식 농성을 하던 인권 활동가들의 그런 노력으로 만들어진 게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근데 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저쪽 사람들은 보면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네. 뭐 국민권익위원회 할 것 없이 이런 민주적 합의기구, 민주주의 투쟁의 성과로 만들어진 이러한 기구들을 자기들이 장악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아. 애들이 장난감 내가 못 갖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려고 그러면 아예 망가뜨려 버리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아주 유아적 발상이에요. 아.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그렇네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식이라면 국가인권위원회 없는 게 낫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예.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명동선당에서 눈발 휘날리는 가운데 단식농성에서 만들어낸 인권위원회를 25년 만에 이렇게 망가뜨리는 사람들 네. 끝이 좋지 않을 겁니다. 끝이 좋지 않을 거다. 아. 야, 해외에서 볼 때 인권위에서 이 내란숙의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깜짝 진짜 경악을 할 것 같은데. 올해 예. 세계 인권기구 연합이라고 있어요. 음. 그 가장 이제 저명한 유수의 이제 전 세계 인권기구들이 다 연합해 있는데 네. 여기에서 특별 심사하고 등급 심사, 그러니까 인권 등급, 인권 등급. 예, 그리고 특별 심사. 작년에도 하도 뭐 이상한 짓들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김용원이 그 박정훈 그 거기가 군인권 상임위원회예요. 그래서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도 보호 신청했는데 기각시켜 버렸잖아. 무죄 나왔어. 참. 어떻게 책임질 거야 도대체. 예. 그리고 홍정기 일병 등 군에서 돌아가신 분들 유족들이 와서 면담하러 가고 했는데 그분들을 고소고발해갖고 자기 감금됐다라고 감금죄로 고소고발했던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세계 인권기구 연합에서도 권고안 그럼 안 된다, 인권구 그럼 안 된다, 교육시켜라 뭐 이런 등등등의 권고안들이 막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태라면은요. 예. 세계 인권기구 연합 승인 소위에서 특별 심사나 등급 심사하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등급. 그래서 안창호 위원장한테 위원장님 시절에 그 등급 떨어지면 예. 위원장님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 하고 앉아 계시더라고. 참 답답합니다. 인권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현장 상황까지 하나하나 짚어봤는데, 자, 우리 대한민국 이제 내란숙의 피의자 체포가 되고 이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처벌이 되게 된다면 이제 대한민국을 바로 정말 세워야 되는 그 일, 그것도 이제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요소, 그러고 요소가. 나서 네. 저는 뭐 대통령을 저쪽에서 얘기하는 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네.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이 뭐 국격을 떨어뜨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프랑스의 국격은요 앙시앙 레짐을 무너뜨리고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의 목을 쳐서 올라갔고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나치 부역자들을 끝까지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을 통해서 국격이 올라갔습니다. 떨어진 대한민국의 국격은 내란 수괴를 체포해서 파면하고 네. 응분의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내란 공범들을 충분히 수사해서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함부로 국격을 논하지 마십시오. 그 더러운 입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말씀 잘 들어봤고요. 이제 체포가 됐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체포가 됐다. 그래서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구속영장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를 좀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